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북극 항로라는 말 되게 네. 낭만적이더라고요. 네. 박찬대 위원장님께서는 그게 사실은 부울경의 상당한 이제 승부처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20대 때 6석에서 21대 때 3석으로 22대 때 1석으로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울경은 사실 전체 득표율은 올라가는데 결정적인 순간을 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 이동영 작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의 그 맞춤형 공약이 상당히 정성을 많이 들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텔레방에 공약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책본부장이 3분이 있는데 이한주 연구원장, 그다음에 진성준 우리 정책위 의장, 그다음에 김성환 전 정책위 의장이 지역별 공약을 만들고 있는데 오랫동안 준비한 이 공약을 마지막으로 릴리스하기 전에 그 공약방에 올려요. 그래서 선대위의 주요 의사결정 담당자들, 뭐 저 같은 선대위원장들이 그 공약방에 들어와서 공약을 다 검토하고 자기 의견을 다 내고 후보하고 토론하고 보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마지막 컨펌이 되고 나면 그때 이제 후보의 SNS에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작가님이 얘기하듯이 후보가 공약 하나도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이 없고 그 공약의 전반적인 부분을 후보가 제일 잘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아까 부산 공약 같은 경우는 4대 공약이 해수부 이전, 그렇죠. HMM 대기업 이전, 그다음에 우리 북극항로, 그다음에 해사법원 이런 식으로 부산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특히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뉘어서 부산의 발전 동력이 많이 줄어든 거 아닌가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제시했다는 거. 뭐 이런 것들 보게 되면 공약에 있어가지고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과연 공약으로 승부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찬찬히 그 SNS에 올라와 있는 그 공약뿐 아니라 최근에 공약집도 크게 냈는데요. 시간 되는 대로 한번 보실 필요가 반드시 있다. 이 생각 들고 저는 공약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거는 뭐냐면 우리 기본사회 공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 1번 신성장 동력의 첫 번째가 AI 뭐 이런 거 우리가 뭐 100조 원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개발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대신 기술의 발전과 사회의 진보에 따라 가지고 기존의 질서가 창조적으로 파괴되거나 아니면 그중에 일부는 적응하지 못해 가지고 사실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각자 도생과 무한 경쟁에다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통해 가지고서 국가가 그 부분을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게 정치의 어쩌면 본령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사회와 관련된 내용들을 요약해가지고 정리해서 올렸는데 사실은 공약이 올라올 때마다 꼼꼼하게 읽어봐요. 근데 굉장히 뭐랄까 신중하고 그 다음에 공감 능력 있게 편안하게 아주 또 세밀하게 나와 있지 않나. 참 잘 다듬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깐 게다가 댓글 좀 한번 읽고 갈게요. 크로미님이 이재명 공약을 실천한다. 이젠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네. 임정아님도 공약 이행률 보고 깜짝 놀랐다. 그렇죠. 네, 그리고 KNCKH님은 부울경도 제발 1번. 네. 이재명. 네, 그리고 스테비아 블루님이 진짜 서민의 삶을 아는 사람은 이재명. 이렇게 올리셨습니다. 예. 네. 그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취임할 때 선거 끝나고 그때 지지도가 전국에서 지자체장 중에 꼴찌였거든요. 그죠. 취임할 때 그랬죠. 취임할 때. 뒤에서 1등이었죠. 네. 1년 뒤에 1등으로 바꿨어요. 네. 1년 만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경기도민들이 뼛속으로 느끼는 거죠. 아, 일 잘하는구나, 이게. 근데 취임할 때는 뭐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서 꼴찌로 출발했습니다만 그렇게 행정,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소문이 났고 저는 이번에 또 본인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세종으로 청와대 이전 이야기를. 근데 그거는 우리 DJ 대통령이 맨 처음에 얘기했던 지역 균등 또 그게 노무현 대통령이 이어받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민주당이 열심히 하긴 했습니다. 완벽하게 이루어진 건 아니니까. 근데 이 청와대 이전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국회도 이전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여타 다 중앙에 있던 것들이 서울에 있던 것들이 이동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 인구 분산 효과, 지역 균등 효과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쉽게 못 던져요. 왜냐하면 서울표 때문에 이거 던지면 서울표가 날아간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정치인은. 그런데 그건 딱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봤을 때는 앞에 있는 표보다 좀 멀리 내다보는 사람이고 당연히 우리 국가를 위해서는 그렇게 옮겨가는 게 맞다. 그리고 뭐 전 세계적으로 없는 일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뭐 미국도 호주도 캐나다도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행정수도 경제수도 지금 서울은
뭐 1,000만 인구 메가시티인데 굳이 여기에 행정력도 집중할 필요가 있겠느냐. 뭐 이거는 난 너무 박수 칠 만한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초기에 나왔어요. 사실은 만약에 대선에서 우리가 승리한다면 대통령 집무실로 어디로 갈 거냐. 당연히 이제 국민 입장에서는 궁금하죠. 용산에서 할 거냐, 청와대로 옮겨갈 거냐. 그 물어봤을 때 굉장히 딱 명확하게 초기에 공약화해서 얘기를 했죠. 불가피하게 당분간은 용산에서 시작하되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보수해서 청와대로 옮기고 궁극적으로는 세종으로 옮겨가겠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농담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후보께서 워낙 그 라이브를 많이 하시니까 그 6월 4일에 이제 당선이 되신다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어서 용산 가서 라이브 라방 하시면 어떡하냐. 그럼 저도 공약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서. 네. 세종으로 대통령실 이전되면 이동영 TV도 세종으로 가는 걸로. 그- 이사도 하시는 건가요? 그런 걸로. 어.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